지금부터 계속 그런 주식으로만 포커스를 좁힐 필요가 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를 네네네. 대표적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엎친 데 덮친 격 비슷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 죄송합니다. It never rains but pours라는 말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은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일단 오기 시작하면 억수같이 그렇게 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쁜 일은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 보시는 말이죠. 우리 전쟁이 두 개잖아요.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는데 이 하마스 이탈리아 이팔이라 그러는데 이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2,400선으로 내려왔는데 2,500으로 못 가고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도 보면 다 예전에 갈등을 해소를 안 시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각각의 전쟁들이 결국은 언젠가 끝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장기전을 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모르죠. 한 6개월 이상 가면 이제 장기전인데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끝나더라도 그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양 국가라든지 양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메커니즘이 생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하마스, 이탈리아, 중동이나 중국, 대만이나 한국, 북한이나 계속 끊고 앓고 간다는 측면에서 씨는 뿌렸단 말이에요. 나쁜 게. 그게 걷어질까? 안 걷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매크로적으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가지 새로운 거고 전쟁에 대해서 저는 단기전으로 본다는 거고 그 단기전으로 갈지 장기전으로 갈지 시장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는 뭐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안을 했죠. 너네들이 맞았으니까 하마스 때려줘. 뿌리 뽑든 말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과정을 좀 가겠든 나는 신경 안 써. 하마스를 때리는 과정에서는 나는 너희 편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자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 점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자를 점령하든지 이게 단기적으로 되면은 이란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지금 수교 협상도 잠깐 멈췄는데 그것도 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이 전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데드라인을 이스라엘 줬다는 측면에서 이게 뭐 해결의 실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계는 있겠구나. 이 전쟁의 양상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전개되지는 않겠네. 이 정도의 약간의 숨고르기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하마스 이스라엘 거는요. 빈 노이즈예요. 생각지 않은 노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 서프라이즈 노이즈, 네거티브하게. 하지만은 지향점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결될 것이다. 그 지향점은 뭐죠?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거, 이란이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가 지향하는 거, 그리고 그걸 다 어루만지고 있는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서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우디가 자꾸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잠깐 중단했지만 이게 뭐 확전돼 가지고 가자 이슈가 커져 일파만파돼 가지고 완전히 옛날식으로 이 협상은 완전히 없어져. 또는 이란이 나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판을 깰 정도로 하기에는 이란이나 사우디가 각각이 미국으로부터 오퍼를 받는 그 당근이죠.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를 걷어차기가 이란하고 사우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같은 하마스, 이슬람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위하고 편들지만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짓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마스가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란하고 사우디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하려는 그 지향점, 같이 도모해보는 지향점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에 대한 임팩트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은 요즘에 잊혀진 건데 연준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금리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멈추는 거지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10월 달에 나오는 CPI 넘버가 유가 때문에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은 CPI의 핵심적인 게 뭐죠?
유가거든요. 네. 유가만 전고점 92, 3불 정도만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미국 페드는 결국은 금리를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페드가 보는 관점이 뭐죠? CPI인데 핵심은 뭐냐? 그걸 다화하는 건 고용과 임금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된다면은 결국은 금리는 멈추는 거가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 페드가 보는 건 디테일한 고용 임금이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지향점으로 가는데 빅 노이즈가 발견한 것뿐이기 때문에 전체 장이 완전히 붕괴돼서 흔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하기로는 뭐 빠지면 2,300도 깨질 수 있어 이런 시나리오는 전개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장도 그 정도까지 워스트 케이스는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본부장님 이거 as you sow, so shall you reap는 무슨 뜻이에요? 뿌렸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된다. 나쁜 짓을 옛날에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걸 걷어들이는데 50년, 1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가 왔을 때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100년, 200년 아니잖아요. 예전에 뿌린 거를 어제가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공짜가 없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렇군요. 중국하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한국이 북한하고 같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테러리스트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그거나 한국과 북한하고 관계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물론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근본적인 씨앗은 옛날에 분단되기 전부터 있었던 역사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희생을 서로 간에 하지 않으면은 해결은 세대가 바뀌어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기조는 네. 멈춰진다고 할지라도 네, 네. 고금리 기조는 좀 계속 된다고. 그렇죠. 이제 금리가 멈춰주는 거 올해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냐는 건데 여기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죠. 왜? 금리가 멈췄는데 인하로 되는 것은 뭐죠? 인하가 되면 CPI가 확실히 내려가는 네. 거잖아요. 유가가 더 내려가야 돼요. 네. 유가가 한 70불 중후반 70불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고용과 임금이 더 빨리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빨리 하락해가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를 유발할 정도로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겠죠.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경제가 무너져서 시나리오가 돼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나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가피하면 오긴 올 텐데 그 시나리오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 가는 거니까 주식적으로는 올 연말 이전에 내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땡겨서 받아들이는 주가가 만약에 전개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아니라 보는데 금리 인하를 빨리 땡겨서 올 말 정도 올해 가기 전에 그래서 주가가 랠리한다면 그건 약간 오버 아니겠느냐. 그거는 자제하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관망하고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주가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일단 지수적으로는요, 너무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2,400 이하면 좋죠. 근데 2,400 이하는 안 좋은 뉴스가 더 확실해야지 2,400이 가는 거거든요. 그건 레벨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거는 결국 10월 말에 실적 나올 때가 중요해요. 실적. 근데 이미 개별 주식은 오늘도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다 아니면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주식은 최근에 조건 보하는 거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3분기 실적이 나쁜 게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다시 4분기 기대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이 그 전에 전고점을 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가지 않는다. 네. 레벨이. 근데 이제 실적이 괜찮은 펀더멘털 괜찮은 주식은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사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가 혹시라도 대충 된다 하더라도 우리 원래 생각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원래 셧다운 문제. 네. 미국 셧다운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그 11월 17일이잖아요. 하원 의사를 뽑았죠. 근데 더 강경한 사람 뽑았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부채 문제하고 관련되는 공화당 민주당의 그 셧다운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11월 들어가면은 11월 초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는데 셧다운에 대한 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실적이 잘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전쟁도 그렇고 옛날 뿌린 거잖아요. 지금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뭐죠? 미중 간의 갈등이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을 마무리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색을 하기 위해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올해의 이벤트가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정상회담. 그게 11월 14일에서 16일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잘 넘어가면서 이 매크로적인 거를 극복해 나가는 먼저 가는 종목을
이렇게 줍는 게 중요한데 한켠에 매크로는 여전히 셧다운 이슈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은 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괴리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한 12월 중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장의 마지막이다. 그게 만약에 에이펙 행사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셧다운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도 좋은 종목은 좋아졌어요. 그럼 랠리가 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인데 그런 종목을 생각되는 걸 낮게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물론 2,400 가면 좋겠습니다. 다 2,400 가고 있으니까 매크로가 조금 나빠지지 않으면 2,400까지는 잘 안 갔거든요. 혹시 2,420이 더 좋아요. 네. 2,420차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순까지 이 매크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가다가 셧다운이 안 되고 에이펙 정상이 잘 되게 되면은 11월 중순이나 후반기에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일단 쉬시는 게 맞아요. 근데 못 먹고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럼 뭐 그냥 그걸로 또 줄여야 되겠죠. 네. 그 분기점이 11월 중순에 있다. 그다음에 11월 중순 이후에는 뭐가 있죠? 우리 개인 그 양도소득세 있기 때문에 주식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은 주식들은 11월 중순 또 빠르면 11월 초순부터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올라가도 계속 또 억누르는 게 효과가 있죠. 이 억누르는 효과를 물어뜯으려면 아까 매크로나 셧다운이나 에이펙 정상회담이 매우 금전 나와야지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럴지 안 그럴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네거티브 하진 않지만 또 포지티브 할 수 없으니까 실적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주식을 지금부터 계속 그런 주식으로만 포커스를 좁힐 필요가 있다. 포커스를 넓히는 게 아니고 포커스 넓히면 좁히고 높이는 예전에 전고점이 2,620 갔나요? 그 전고점 그렇게 안 간다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주식 가운데 네네. 팔란티어인가 예, 팔란티어 있죠. 팔란티어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전쟁 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실적이 좀 받쳐주는 네네. 이런 매크로를 뚫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그렇게 좀 보시는 앞으로 네네. 좀 현재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라는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말 잘 지문해요. 우리는 매그니피션트는 없는데 반도체가 2차전지잖아요. 한국을 리드하는 거는 뭐 자동차 조선도 있습니다만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 반도체 주에서는 하이닉스가 원탑이고요. 네. 소부장자가 몇 개 있어요. 하이닉스랑 관련되거나 꼭 하이닉스가 아닌 소부장은 삼성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뒤졌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를 셀렉티브하게 매우 정밀하게 필요한 업체는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삼성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하이닉스에 관련되는 소부장들은 이미 다 알아서 이미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우 기준을 잘 해서 한 3개 정도로 그럼 한 4개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개별 성장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는 뭐죠? 매크로가 아직 크게 하지 않으니까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 성장, 내러티브보다는 넘버가 나오는 주식이고요. 그 11월 초순 지나갔을 때 만약에 매크로가 좀 많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제약주, 자율주행 관련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한 주식과 현금 비중은 한 뭐 반반 정도 이렇게 저는 반반. 반반. 반반인데 이번 주에서 이팔 전쟁이 더 확전 안 되고 진짜 수그러드는 양상으로 가면은 그때는 현금 30% 주고 주식은 70% 이렇게 높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반도체 네.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반도체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동발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네. 이거 장기화되면 어떡할까요? 3개월 이상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죠. 네. 투자심이 안 좋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감산하고 있는데 감산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시기까지 반도체 주가가 뭐 빠지진 않을 텐데 뭐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보다는 아웃퍼폼할 거예요. 왜냐면 내년도에 이익이 증가되는 뚜렷한 것이 반도체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대비했을 때 코스피인가 내년도에 이익이 올해보다 한 50 몇 %가 는대요. 지금 컨센서스가. 근데 50 몇 %가 느는 것이 그 돈으로 따지면 80조 정도 영업이익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80조 느는 거에 반이 뭔지 아세요? 반은 한국전력. 항저에서 적자가 몇십 조에서 적자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거 한 40조고
그 나머지 40 몇 조가 뭔지 아세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어쨌든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감산 효과 있고 하니까 매크로가 좀 다소 지지부진하게 계속 2, 3개월 되더라도 장기화만 안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올 연말 내년 초 늦으면 내년 봄인데 올 연말 내년 봄 사이에는 반도체가 좀 공급이 수요 대비했을 때 오히려 딸리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아주 최근에는 가장 반도체 수요층이 가장 약한 게 PC였는데 PC가 약간 턴하려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가는 모든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내년도 봄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매크로 때문에 억눌리면 사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단 이것이 이제 피크 단기로 끝나야 되는데 단기로 안 끝나면은 절대 주가는 빨리 못 간다. 이 정도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소부장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소부장은 좀 어떠신가요? 소부장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흔히 하이닉스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주식들은 더 빨리 오르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거는 여전히 그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만 원 후반대인데 하지만은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생각하는 하이닉스하고의 동행하는 그 현재 제품 말고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개발되는 제품의 개발 완료와 실제 커스터머를 잡아가는 게 연말 내년 초가 되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 주가가 폭등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랠리가 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억눌렸던 주식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그 폭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어닝 대비했을 때는 PER이 무거운 주식이 있어요. 한반도도 싸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몸치 않게 무거운 주식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가 있거든요. 근데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 장비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관련이 많이 되는 장비주예요.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로 웨이퍼를 잘라주는 레이저 다이싱하고 레이저로 웨이퍼에 홈을 파주는 레이저 그루빙 장비 오늘 아마 기사 나와서 주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오퍼가 되면서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HPSP는 또 다른 건데 이거는 마진이 50% 이상 나오는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 역시 캐파 부족 아니면 투자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도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은 아직 시세에서 룸이 좀 남았다라고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효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오르겠죠. 절대적인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의미로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기네가 생산을 하려는 것 중에서 웨이퍼를 다 만들 다음에 후공정하는 거 있죠. 네. 뒷단의 공정은 아웃소싱 줄 가능성이 봐요. 네. 왜?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자기네가 소소한 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웃소싱 주는 거, 후공정을 아웃소싱 주는 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 괜찮고요. 조금 조정받았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한테서 칩을 받잖아요. 칩을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모듈 PCB 만드는 회사 아니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네. 이것도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수요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심텍이 있습니다. 근데 심텍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리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공조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후공정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지 옛날 공정을 신경 못 쓰게 되면은 그걸 아웃소싱 해준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HPS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네. 중간에 이런 그 주식들이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네. 더 가지는 못할 건데 네네.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하셨어요. 그 네. 이유는 뭐세요?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섹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결국 내년도 이익이 높아지는 반도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5% 빠진다. 얘네는 마이너스 2% 빠질 수 있고 시장이 만약에 그냥 버티는다. 그럼 얘네는 한 2, 3% 오를 수 있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죠.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네.